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강의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온통 코로나로 많이 힘듭니다. 이 힘들 때일수록 집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과 또 휴식과 적당한 활동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 있다고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몸이 경직돼서 굳어버리게 됩니다. 젊은 사람은 좀 덜한데 나이가 들수록 활동을 하지 않으시면 관절이라든가 몸이 경직돼서 활동에 상당한 제한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수, 건강, 도인체조, 역근경을 중심으로 하겠는데요. 오늘 수업은 우리 도우미 학생들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 적당한 영양 섭취, 그리고 충분한 휴식, 이런 활동이 잘 이루어져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해부학 이쪽으로 전공하신 분도 있고 전공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우리 인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래서 왜 이러한 운동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해부학적으로 접근하고요. 두 번째, 왜 병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보고, 세 번째는 마지막 시간으로 역근경 수련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 시간은 인체 구조 이해와 또 병이 생긴 원인들을 접근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는 이렇게 이 척추입니다. 척추인데요. 이 척추 여기에 우리가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이게 추간판입니다. 이 추간판이 균형이 잘 맞으면 이렇게 추간판 연골이 수평을 이루면서 관절과 관절 사이를 잘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 추간 원판이 삐끌려서 이쪽에 있는 신경관을 누르게 되면 신경을 눌러서 디스크가 돼서 다리가 마비가 온다든가 걷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듯한 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주위에 감싸고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야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장골인데요. 이게 천추입니다. 이 허리뼈가 요 위에 있습니다. 요 위에 있어서 이 위에서 몸 전체를 지탱할 수 있도록 얘가 지지대입니다. 이 장골이 지지대죠. 그래서 이 지지대의 균형이 안 맞으면 우리 몸이 전부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관절이라는 것은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치골, 우리가 아기가 날 때는 요 치골이 쫙 벌어집니다. 이 벌어져서 출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봉합이 되죠. 그래서 이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연골이 있어서 우리가 움직일 때에 가동하기 좋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연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크게 우리 근육들을 보면 이게 복부, 배의 근육이고요. 다음에 대흉근, 삼각근, 이런 근육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나이 들면 이 복근, 우리가 하우스근이라고 하는데, 이 복근이 배가 많이 나왔을 때는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복부 비만에 의해서 장이 활동이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대사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복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법들을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화 기능들은 이 대퇴근에 다 있습니다. 요 대퇴직근이 다음에 외측 관근과 내측 관근과 이 봉근근이 있는데요. 이 근육들이 균형이 안 맞으면 무릎 관절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 관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근육이 활동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법들을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잘 걷지 못하고 발목이 문제가 있는 것은 이 골반이 변형이 와서 발까지 순환이 잘 안 돼서 발이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의사 병원에서 얘기하는 족저근막염, 그래서 발이 순환이 안 돼서 발을 딛기가 어려운 상태를 족저근막염이라 그럽니다. 또 요즘 많이 발생하는 오십견, 이 팔이 요 주위에 있는 이 삼각근과 대흉근, 이 상완근 근육들이 굳어서 팔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을 못 쓰게 됐을 때에 우리가 팔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면 이 인대가 끊어져서 병원 가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럼 수술하게 되면 1년 동안 상당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아플 때 운동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들을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머리를 잘 움직여야 되는데요. 이 흉쇄유돌근이라든가 승모근 이 근육들이 우리가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등이 많이 굳었을 때는 목이 좌우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담이라 그러죠. 이 등 부분에 이 승모근 요 자리에 담이 들면 몸통이 좌우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승모근 운동을 해주시면 몸통 좌우로 잘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많이 굳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많이 굳는 게 뭐냐면 팔을 만세를 안 해줍니다. 우리가 팔을 쓰긴 쓰는데 밑으로만 쓰지 위로는 잘 쓰질 않아요. 그래서 턱걸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굳질 않는데 턱걸이 하지 않는 분들은 여기가 많이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턱걸이 운동을 하면 이런 근육들이 승모근이 굳질 않아서 목이 좌우로 움직이는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목 디스크 이런 게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척추의 장골이 균형이 맞아야 이 근육들이 균형이 맞아서 병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걷다 보면 오른쪽 발에 힘을 많이 줘서 걷습니다. 그럼 오른쪽 근육은 강화되는데 왼쪽 근육이 약해져서 몸이 쏠림 현상이 옵니다. 또 오른쪽 팔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근육이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 팔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 좌골신경통 이런 게 많이 오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왼쪽을 강화시켜줘야 돼요. 왼쪽을. 그래서 오른쪽을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기 때문에 왼쪽을 강화해야 된다. 우리가 요번에 펜싱 단체전에서 금메달 받았습니다만은 펜싱 선수들이 오른쪽 다리는 한 50cm 되고 여기는 30cm밖에 안 돼요. 왼쪽은. 오른쪽 발을 앞으로 내니까 대퇴근이 이쪽이 오른쪽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왼쪽은 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근육을 발달하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따로 합니다. 탁구 선수들도 보면 오른손을 많이 썼기 때문에 왼손이 발달 안 돼서 왼손에 아령 운동을 엄청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탁구를 하루 종일 치기 때문에 왼손으로 탁구 치는 스윙 연습을 한 2,000번, 3,000번 합니다. 그래서 몸의 좌우의 균형을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도 달리다 균형이 안 맞으면 수화물이 떨어져서 사고 나듯이 또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이 안 맞으면 넘어집니다. 우리 인체도 좌우의 균형이 잘 맞아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균형이란 게 모든 물체도 그렇죠. 균형이 맞으면 넘어지지 않죠. 균형이 안 맞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오십견, 다음에 복부 비만, 다음에 무릎, 다음에 발목, 다음에 등이 굳어서 목 디스크, 다음에 허리가 아팠을 때의 예방 운동법들, 이러한 것들을
조금 이따가 실습 시간에 하나씩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근육에도 보면 이 척추를 바로 가까이에 있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게 속근육이라고 합니다. 아까 바깥은 겉근육, 요거는 속근육이죠. 이 속근육들이 변형이 오게 되면 이 관절들을 틀어버립니다. 속근육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겉근육은 눈에 보이고 누르면 보이는데 이 속근육 같은 경우에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마사지사라든가 물리치료사들한테 가면 이러한 척추기립근이라든가 요방형근이라든가 이런 근육들이 그 사람들 손에는 터치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일반 사람들은 속근육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럼 속근육이 마르는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운동 부족입니다. 두 번째로 수분 섭취 부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육이 수축 이완이 잘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활동할 때에 근육이 활동하는 것을 수축이라고 그러고 또 활동하지 않는 것을 이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축 이완이 잘 이루어졌을 때 좋은 근육이고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 있다. 그럼 수축 이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완했을 때는 근육이 부드러워야 되고 힘을 줄 때는 강해야 되고 그래서 이 수축 이완이 잘 되는 근육이 건강한 근육이고요. 이완되거나 수축되거나 똑같이 뗀뗀하게 굳어 있는 근육들은 아주 안 좋은 근육입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뭐 가만히 있어도 뭐 황소 같아 단단한 게 그 근육들은 아주 안 좋은 근육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육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근세포 내에 젖산이 칵 차서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굶어야 됩니다. 단식을 해서 몸의 순환이 되도록 해서 부드럽게 몸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몸이 뗀뗀하게 굳어 있는 분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어라. 세 끼 다 먹지 말고 두 끼는 굶고 아침 저녁으로는 차 한잔 하고 점심시간에는 식사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몸이 부드러워져서 유연해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젊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속근육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속근육을 관리하는데 요거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걸어가는데 정상적인 걸음이 잘 안 된다. 자꾸 걸어가는데 다리가 자꾸 넘어간다. 이건 속근육이 굳어 있는 거예요. 팔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팔이 자꾸 돌아간다. 이건 속근육이 문제에서 속근육이 우리 걸어갈 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걸어가야 되는데 나는 걸어가는 다리가 이렇게 자꾸 넘어가요. 그러면 이 속근육 요 안에 있는 근육이 굳어서 당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반듯하게 걷고 있는데 다리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 되면 이 골반 자체가 외전돼 가지고 장이 쳐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요 다리를 반듯하게 갈 수 있도록 운동을 해서 바르시면 이렇게 반듯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팔이 들었는데 팔이 이렇게 들려요. 잘 안 들어가고 여기에서 스톱됩니다. 더 안 들어간다. 이건 분명히 이 상완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상완근에 문제가 있으면 뭘 해야 되느냐? 아령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는 이 운동기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운동기구가 없을 때 어떻게 했냐면 강이나 바다에 돌을 주어가지고 돌을 나무에 묶어서 역기로 쓰고 돌을 이용해서 아령으로 썼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뭐 옛날에는 이 철근이 모자라가지고 떨어진 못도 주워주면 엿을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철근이 많아가지고 못 주워가면 엿을 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웨이트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집에 뭐 꼭 웨이트 기구를 안 사더라도 집에 쌀 10kg, 20kg 이런 쌀을 가지고 운동해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집에 뭐 이렇게 기구를 이용해서 꼭 돈을 주고 뭘 사지 마시고 집에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웨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몸에는 우리가 수축 이완이 잘 되는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활동을 하는데 자세가 자꾸 이상하게 나온다. 아이고 허리가 자꾸 간다. 이거는
속 근육이 굳은 거다. 자꾸 안에서 당겨버리니까 몸이 비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걸을 때에 우리가 집에서 내가 걸어보시면 반타기 잘 걸으시면 나는 속 근육이 안 굳었다. 근데 걸을 때 아유 자꾸 몸이 돌아간다. 이거는 속 근육이 굳었다. 그러면 물리치료실에 가서 물리치료사한테 그러한 것들을 풀어도 되고요. 한의원에 가 침으로도 되고 그 대신 운동은 꼭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속 근육은 풀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병원 시설들이 어째 좋으니까 병원에 가서 요즘 돈도 얼마 안 드니까 병원 도움을 받으면서 재활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집에서 나 혼자만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병원도 요즘 가기 귀찮다고 아이고 집에서 그냥 해보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혼자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수분이 참 중요합니다. 기의 흐름은 이 수분을 따라다닙니다. 수분을 따라다니는데요. 이 림프가 물주머니다, 물주머니. 인체의 물주머니죠. 유아기 때 우리 인체에 아기가 금방 태어날 때 피부가 뽀송뽀송하고 통통하고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쁜 얘들은 몸에 수분이 80% 있습니다. 80%. 그런데 몸이 좀 마른 사람들은 성인이 될수록 수분량이 떨어집니다. 바짝 마르고 근육이 뻣뻣한 사람들 수분이 60%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50%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수분이 한 70% 된 사람들은 그래도 피부가 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참 중요한데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은 대사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물을 꼭 드셔야 돼요. 그래야 이 림프가 활동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들은 면역세포 기능입니다. 이 면역세포 기능들이 문제가 생긴, 림프관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목이 붓는다든가, 다음 겨드랑이가 붓는다든가, 사타구니가 붓는다든가, 무릎이 좀 붓는다든가, 이거는 내 몸에 안 좋다고 이 림프에서 니 조심해라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근데 신호를 줘도 모르고 그냥 살지 이렇게 하면 쓰러지십니다. 요즘 노래 있죠. 쓰러집니다.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쓰러지면 안 돼요.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몸의 자각 증상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이건 아닙니다. 몸에 이상이 있대. 이런 겨드랑이 뭐가 문제가 생긴다. 가장 중요한 피부에 있을 때 이러한 림프관에 문제가 있을 때 병을 고치면 쉽게 고치는데 이 림프관의 병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장기로 들어갑니다. 장기로 가기 전에 밖에 자극이 왔을 때 이런 겨드랑이 뭐가 딱딱한 게 이상해. 여기 누르면 아프고 이랬을 때 고쳐야 되지. 이게 여기 있다가 나중에 장부로 들어가 버리면 장기 이상이 옵니다. 그럼 그게 잘못돼 버리면 암이 돼서 장기를 제거하는 아주 힘든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에 림프, 제일 문제 겨드랑이, 사타구니, 무릎이 붓는다. 그럼 병원 가서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좀 있으면 괜찮겠지. 물론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괜찮을 때도 있고 또 하다가 더 나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내 혼자 판단 절대 하지 마시고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내 몸의 균형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 잘못된 균형은 바로 내가 원인을 찾아서 없애야 되는데 그 원인은 내 혼자 판단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림프관들을 얘기하면 면역세포의 신호총이라고 보면 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신호체계다. 이 신호체계를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된다. 이 신호체계가 무너지면 속으로 병이 들어가 봅니다. 요때 병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꼭 이걸 잊지 마시고 내 몸에 밖에 이상이 있을 때 등이 왜 담이 왔지? 아이고 약국에 가서 그냥 담 약 하나 사 먹고 괜찮지 이렇게 지내시면 잘못된 건강 판단입니다. 그럴 때는 요즘 병원 시설이 원체 좋기 때문에 왜 등이 아픈가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의 도움 받으면 정말 좋습니다. 네. 내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이 척추신경에 연결되어 있는 피부 분절입니다.
이게 C자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목뼈를 얘기하는 거고요. 목뼈에서 나오는 신경 피분절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등뼈 12개가 있는데요. 요 T자로 써 있는 것을 등뼈 12개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L자가 있죠. L 룸바 요 근육 요 표시는 요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추. 요 부분은 천추입니다. 요 천추, 미추, 꼬리뼈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신경들이 요렇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문에서 내가 똥을 쌌는지 안 쌌는지 모르는 것은 요 미추가 잘못된 겁니다. 요 꼬리뼈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몸에 변을 보는데 변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변은 나와 있어요. 이러면 이 꼬리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변이 받는지 안 잘 못 느끼는 경우는 이 꼬리뼈 강화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변을 보고 있다 느낌이 있어. 지금 변이 나오는구나. 이런 감각이 없을 때에는 분명히 여기 꼬리뼈가 변형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 부분을 강화시키는 운동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소변을 내가 활동하다 보면 내 옷에 나도 모르게 소변이 나와서 옷이 다 젖어 있어요. 특히 나이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옷이 나도 모르게 소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요 등뼈하고 허리뼈 요 사이가 문제가 되면 소변이 내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러니까 12번 12번째의 이 등뼈하고 요추 1, 2, 3번 허리뼈 1, 2, 3번 요 사이가 문제가 되면 미주신경인데요. 요 사이가 문제되면 소변을 내가 잘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강화시키는 운동 그러니까 요 부분이 내가 옷에 분명히 내가 뭐 잘못된 거 없는데 옷이 다 젖어 있다. 요거는 요 신경이 잘못된 겁니다. 요 부분의 신경이 잘못됐을 때에 내가 중학교까지 소변이 못 나가 잘 때마다 기저귀 차고 중학교 2학년까지 기저귀 차고 소변은 통제가 안 돼요. 보니까 요 뼈가 뒤로 빠져나왔어요. 여기 뼈가. 그래서 여기 뼈 강화시키는 운동을 계속 시키고 근육화시키면 소변이 됐어요. 그래서 소변을 중학교 3학년 돼야 소변을 가리네. 운동을 시켜서 중학교 3학년 소변을 가렸어요. 이 뼈가 빠진 걸 모르고 계속 그냥 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통해서 뼈를 집어야면 이게 소변이 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경신경, 경추죠. 이것은 이제 목과 어깨, 목, 어깨, 요 팔을 관리를 합니다. 요렇게 경신경이. 그래서 손가락이 온다. 목뼈의 근육이 잘못됐다.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인다. 이 목뼈의 근육이 잘못된다. 그러면 가서 물리치료 받고 교정하시면 정상적으로 손가락이 돌아옵니다. 손이 왜 안 움직이죠? 이상하다. 이건 무슨 영양장애인가 뭐 먹으려 하지 마시고 손가락 움직이는데 문제가 있으면 경추의 변형이 온 겁니다. 목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물리치료를 받든 교정을 해서 요 뼈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내 손가락 이렇게 봤을 때에 요 기능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운동을 해보고 손가락을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이게 잘 안 움직인다.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 손가락이 움직이는 동작들이 잘 안 된다. 이러면 이게 목뼈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을 쫙 벌려보고 주물러보고 이렇게 있을 때에 잘 안 되면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고 이 문제점들을 물리치료를 한다든가 교정을 한다든가 해서 요즘 한의원의 추나요법도 좋으니까요. 그런데 이용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되면 목이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손도 잘 움직이고요. 요 등 12쌍은 이 가슴 근육 우리가 뭐 이런데 가슴이 왜 이리 아파? 등 근육의 신경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 등에는 우리 장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신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등뼈가 우리 담이 걸린다고 그냥 지내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요 신경, 요추죠. 요추 이거는 엉덩이 다리 신경을 관리합니다. 천골은 다리 신경을 관리합니다. 미골, 아까 얘기했죠. 요 부분은 항문을 관리하는 신경이죠. 그래서 미주신경.
그래서 미주신경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건강관리가 안 돼서 이 근육들이 신경자극 전달이 안 되게 되면 이 척추의 만곡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안 됐을 때 문제가 척추가 되는 부분이냐면 요 등뼈가 이렇게 쑥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쑥, 거북이처럼 쑥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신경들이 전부 다 정상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장기에 문제가 생기게 됐죠. 그래서 이 척추가 또 요추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된 것은 협착증입니다. 이게 협착증. 그 다음에 요게 뒤로 쭉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후만증. 뒤로 쭉 빠져가지고. 그래서 요게 빠져버리면 90도로 딱 숙여지면 이렇게 숙여져가지고 이렇게 걸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 되면 요거를 빨리 병원 가서 고쳐야 돼요. 딱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몸이 이 척추가 균형이 잘 맞아야 정상적인 움직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부연 설명인데 우리가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근데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이 원래는 다 이 중추신경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럼 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곳은 이와 같이 소변이라든가 장활동, 간이라든가 위, 다음에 심장, 폐, 다음에 이런 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침샘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활동하는 게 교감신경이고요. 교감신경은 부교감신경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다 왔다 갔다 하는데 부교감신경들이 특히 작용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장기들이죠. 우리가 심장, 폐, 이런 폐, 그 다음에 위, 간, 이런 소변.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감신경들이 다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부교감신경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눈이라든가 혀라든가 이런 심장, 다음에 폐, 위, 간, 소변 이쪽으로 방광 이쪽으로가 부교감신경이 활동하는 곳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원래는 똑같이 작용하는 것인데 조금 더 이쪽으로 활동하는 부분. 교감신경은 좌우 다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아까 얘기한 내가 흉추 12개죠. 흉추 12개는 장기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뼈 12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이 굳었다. 그럼 이 장기들도 굳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등이 굳지 않고 반듯하게 잘 움직일 수 있는 환경들은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등이 안 구부러진다. 펴지 못한다. 이거는 내 몸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운동이 안 됐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장기들이 정상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생활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해부학적인 기초를 좀 지나서 이제 왜 우리는 정신수양, 건강해야 되는가? 건강에 대해서 옛날 선인들이 얘기는 마음을 잘 다스려라.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무엇인가? 내가 흔히 주위에서 이리 보면은 이런 분들이 가게가 장사도 안 되는데 악착같이 월세를 받아내는 사람들 보면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주인이 아이고 장사도 안 되는데 이번 달은 20만 원인데 10만 원만 줘라. 이런 분들은 건강이 좋으시더라고요. 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미장원 이런 것도 보면 주인은 일을 안 하고 미용사들 데려서 니들 다 운영해서 뭐 한 달에 200원 주고 너희들 나머지 너나 가져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코로나 장사가 안 돼가지고 죽겠는데 주인은 200만 원 꼭꼭 받아먹고 그 직원들은 돈을 몇 푼 못 가져가는 거예요. 손님이 안 오니까. 그런데 그걸 깎아주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병이 왔더라고요. 자기 욕심만 채리니까. 귀도 멀어지고 집안에서 이제 활동도 안 하게 되니까 제대로 걷지도 뭐 우울증 와가지고
그 돈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기 마음 씀씀이, 세상을 함께 사는 건데 그 함께 공유해서 사는 그 마음이 있을 때는 막힘이 없는데, 자기만 생각하고 상대방은 힘들고 관계없고 이래 되면 꼭 병이 오게 돼 있어요. 세상의 이치는 단순합니다. 함께 공존하고 살아야 되지, 나 혼자만, 나를 위해서, 이런 분들은 꼭 병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함께 공유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은 뭐냐면, 귀신신, 마음신, 이 신이 오만 대를 다 다닙니다. 우리가 이 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집에 강아지를 묶어가지고 끈을 풀어서 산책 나가면 이 강아지가 홈마디 뛰어다니면서 다 점검합니다. 그와 같이 이 신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신이다. 그래서 내가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데에만 신경 쓰는데, 밥 먹으면서 자식 19명을 다 생각하면 내가 입으로 밥이 들어가는지 코로 밥으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꼭 밥을 먹는데, 아이고 요 맛있다, 요 된장 참 맛있네, 아이고 요 고추 참 요즘 여름 맛있네, 이 음식에 대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으면서 아이고 서울에 있는 손자는 뭐 하는 거, 아이고 옆집 친구는 뭐 먹는 거, 이러면 생각은 딴 데가 있으니까 어떨까요? 음식을 먹는, 이게 내 몸에 들어갔는데 내 몸에 자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내 몸이 자극이 돼야 돼요. 아, 고추를 먹고 있구나, 아, 고추 손에 잡고 먹고, 아, 고추가 내 몸에 들어왔다. 그럼 내 몸에서 인지해서 고추 소화액이 확 나와서 소화 운동이 돼야 되는데, 이란 몸과 마음이 함께 가지 못하고 따로 놀면 신이 다칩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면, 운동을 열심히 해도, 운동하면 노래 틀어놓고 노래에 쫙 해서 보면 운동은 안 되고 노래에 침취가 되어 있으면 운동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운동할 때는 운동만. 산에 가보면 요즘 가끔 막 노래 막 틀고 막 신나게 막 가시는 분들인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산에서 잘못하면 안전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다닐 때는 꼭 조심해서 발 한 걸음 한 걸음 놓을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걔한테 막 춤추고다 뚝 떨어져 가지고 아이고 갑자기 119가 막 오고 야단 납니다. 그래서 보면 그 노래 듣고 막 심취해가지고 혼자 막 가다가 넘어져가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낙상사고 나고 다칩니다. 그래서 산에 갈 때는 운동 열심히 하시고, 또 집에서는 또 노래 듣고 춤춰도 되지만 또 야외 활동하고 움직일 때는 거기 집중해야 돼요. 특히 나이 들면 운동 기능이 떨어져서 내가 신발을 신고 가더라도 발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감각장애가 온 겁니다. 감각장애. 왜냐하면 내가 걸어가는데 분명히 이거 바위를 보고 걷는데 다리 안 움직여가지고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감각 기능 장애, 그것은 내가 평상시에 감각 운동을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신은 한 생각, 우리 절에 기도하는 스님들이라든가 뭐 목사님, 신분 이런 분들은 한 생각으로 살아라.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한 생각으로 살아야 병이 없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면 병이 온다. 뭐 좀 우스갯소리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될까? 돈을 벌러 가야 될까? 이 친구는 공부 못합니다. 돈도 생각나고 공부도 생각나고 이러면 집중이 안 돼서 장학생이 되질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학생이야, 공부만 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장학생이 되죠. 그래서 학생은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돈도 생각나고 이 공부 생각나고 이러면 집중이 안 돼서 장학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다 버리고 집중해서 공부해버려야 자기 공부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내 공부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돈을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해라. 또 우리가 돈을 버는 사람은 내가 돈을 벌 때에 어떻게 정정당당하게 돈을 벌어야 된다. 깨끗하게. 요즘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정당당하게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많죠. 남을 쏘여가지고 고생시키는. 어느 날 집이 홀랑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 넘어갔는데? 누가 막 보증서달라 해서 보증서달라 그 사람이 50억을 갑자기 안 갚아가지고 내가 이 집이 홀라당 거지다 돼가지고 원룸에 이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그랬노? 막 친한 친구와 사업하는데 막 집 담보로 잠시만 한 30억만 쓰자 해가지고 사정사정해가 돌려줬더만은 그냥 50억짜리 집이 살락 날아가 건물이. 그래 그 사람들이 원룸으로 이사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 우리가 이러한 도덕적 수양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람이 분명히 갖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거 어떻게 쉽습니까?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분명히 갖고 싶지 않아요. 잘못돼 버리면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업이 수완이 잘 안 되면, 내 스스로 돈 벌 능력이 안 되면 남한테 돈 빌려서 하지 말고 적게 자꾸만 내 먹고 살면 되지 뭐 그걸 고시 큰 돈 벌려고 애쓰다 보고 남의 돈 쓰다 보면 남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데 너무 욕심낼 필요 없어요. 밥 먹고 살 집만 있으면 되지 뭐 원룸에 자면 어떠고 뭐 텐트 치고 자면 어떻습니까?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최고지. 갑자기 떼돈 벌려고 막 무리하게 투자. 요즘 보면 퇴직하셔서 자제분들도 직장도 없고 이러니까 아이고 퇴직금 가지고 통닭 치킨집을 해보자 했고 개업해가지고 퇴직금 한 1억 있는 거 뭐 그냥 살라당 날라가지고 자식도 안 되고, 자식들이 그게 평상시에 요리하는 실력이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힘드니까 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속이 탑니다. 그래가 자식들은 도망 나쁘고 부모가 그 나이 든 사람이 치킨 해가지고 막 그 직원들 해가지고 어쨌든 1억을 만들어봤는데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자식의 직장을 해주는 것도 자식이 본인이 움직여서 직장을 구해야 되지. 어쨌든 자 먹여 살려고 돈 투자하면 홀라당 까먹습니다. 놔둬야 됩니다. 내 그 노후 자금을 그냥 자식한테 다 주고 나면 노후에 내가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평생 번 노후 자금은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걸 딱 지켜가지고 노후에 내가 아팠을 때 병원도 갈 수 있고, 급할 때 이제 자식들 뭐 한다면 내 아버지 내 용돈 내가 100만 원 탁 주면서 말이야. 너희들 여행 갔다 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들 저기 좀 먹여 살린다고 2, 3억 갔다고 막 빚내가 투자해가지고 홀라당 해버리면 나도 원룸 가야 되고 자식도 앞길이 캄캄하고 이리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요즘 보면 직장이 없으니까 자제분들이 뭐 해볼 거 찾아준다고 부모들이 막 앞장서서 하다 보면 자식은 그러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집중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 돈 안 드는데 뭐 부모 돈인데.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면 자식 간에 부모와 간에 이런 도덕적 수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됩니다. 아이고 내 늙은 너 앞으로 내가 70이니까 앞으로 한 20, 30년 살아야 되는데 이제 큰일 났다.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럼 이 20년, 30년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요즘은 90세, 100세까지 사는데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돈을 함부로 자식한테 걱정이 되지만 어떡하겠어요? 자식이 지가 노력을 해서 돈을 벌고 직장을 다녀야 되지. 하다못해 알바라 했더라도 자기 사는 거를 자기가 찾아야 되지. 뭐 아이고 안 됐다 싶어가 자꾸 지원해 주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항아리에 구멍이 났는데 물을 아무리 부어도 밑으로 빠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어쨌든 힘들어도 자기가 길을 찾을 때까지 인내하고 마음은 아프면 어떻습니까? 참고 기다려줘야지. 안 됐다고 내가 앞서서 서서 막 나가다 보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게 가장 스트레스 요즘 보니까 제일 이게 문제입니다. 자식이 직장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부모가 어떻게 좀 해줄 방법도 없고 이게 지금 요즘 사회적인 스트레스죠. 코로나로 인해서 또 뭐 가게 세를 놨는데 사람들이 이제 자꾸 나간다 하니까 가게는 비어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나지도 않고 퇴직금으로 이제 집을 한 채 사가지고 세도 놓고 세 받아서 살 거라고 사시는 분들이 세가 안 들어오니까 뭐 어디 다니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집 사가지고 세 받고 생활비하고 활동해야지 이런 이제 문화가 요즘은 되게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시간이 되면 해결될 것이다. 차분히 기다리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시면 잘 되실 겁니다. 분명히 돌아옵니다. 좋은 세상이.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지. 꼭 코로나가 100년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한 2, 3년 코로나 가다 지날 겁니다. 용기 내시고 지금 힘든 시간을 잘 참고 이겨내는 것은 뭐냐? 마음을 잘 다스리고 신을 잘 다스리고 도덕적인 수양을 내 자신을 놓치지 말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내야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으면 심심하면 뭐 합니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용천혈. 용천혈은 어디입니까? 우리 발바닥 가운데에 용천혈이 있습니다. 자, 용천혈. 우리 선생님 한번 나오시겠어요? 네. 네, 앉아보세요. 발 좀 일로 저한테 주십시오. 네. 네, 발바닥 요 부분이 용천혈입니다. 요 부분이 용천혈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자꾸 눌러주시면 내 손으로 못 누른다. 그러면 요즘 지압봉 이런 게 있습니다. 지압봉이 없으면 집에 뭐 아무나 뭐 딱딱한 거 가지면 됩니다. 뭐 소주 한 잔 먹다가 소주병을 눌러도 됩니다. 소주병 뚜껑으로 눌러도 되고요. 요 용천혈을 자꾸 눌러주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용천혈을 자꾸 지금 골수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신장을 자극해서 양기를 돋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 요 부분을 자꾸 눌러주면 뼈가 튼튼해지고 신장이 건강하고 몸의 양기운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순환이 잘 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발에 변형이 와 있다. 이 발에 변형이 와 있는 것은 척추가 바르지 않은 겁니다. 척추가 바르면 발에 변형이 안 옵니다. 발에 변형이, 발이 똑같이 있으면 정상이고 발가락이 막 외전되고 휘어졌다 이러면 내 몸에 척추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척추 골반의 변형을 고치면서, 고치는 거 어떻게, 한의원이라든가 병원에 가면 물리치료사한테 그 교정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용천혈을 자극하면 건강하게 집에서 자꾸 거기 앉아서 TV 볼 때도 자꾸 눌러주고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족삼리혈이 있습니다. 족삼리혈. 우리 족삼리혈은 비장과 이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비장은 무엇인가 하면 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어서 보시겠어요? 뒤로 보면 우리가 등이 요렇게, 요걸 당겨보세요. 앞으로. 네, 좋습니다. 이렇게 등이 이렇게 홀쭉하게 날씬해야 되는데 허리인지 등인지 모르게 빵빵해 있는 분들은 요 방광이 열린 혈이라든가 신장, 비장, 이 혈들이 다 굳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S라인이 나와야 돼요. 몸에 나이에 관계없이 S라인이 나와야 장부가 건강하다. S라인이 안 나왔다. 그러면 내 장부는 정상적인 장부가 아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장은 어디냐면 요 바로 밑에 여기가 콩팥입니다. 여기 콩팥자리고요. 요 자리가 비장 자리입니다. 여기가 딱딱 굳고 튀어나왔다. 그럼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입맛이 잘 없다. 이상하다. 옛날 맛이 안 나. 내 몸에 장부가 이상이 있는. 이런 분도 어떻게 되냐? 굶어야 됩니다. 굶어서 배고파 죽겠다. 배가 헐쭉할 때까지 물 마시고 소식하면서 장을 확 비워야 돼요. 그래야 이 장기가 돌아옵니다. 근데 굶기만 하면 안 돼요. 운동을 해줘야 되지 좋아집니다. 운동을. 자, 그럼 다시 앉아보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족삼리혈은 어디 있냐? 다리 들어보세요. 자, 족삼리혈은 요 무릎이 있으면 요 부분을 눌러보시면 쏙 들어갑니다. 쏙 들어가요. 여기가 족삼리혈입니다. 요 경골이고요. 경골근 근육인데 여기서부터 어쨌든 뭐 이렇게 꼭꼭 발목까지 꼭꼭 눌러주시면, 이렇게 꼭 눌러주시면 여기가 시원해지면서 이렇게 족삼리혈이 여기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족삼리혈입니다. 요 부분이 이제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를 마사지 해주면서 우리가 목욕탕 가서, 요즘 목욕탕 잘 못 가죠. 목욕탕도 잘 못 가서 그런데 목욕탕도 가고 이런 마사지도 해주고 그러면 자꾸 몸에 자극을 줘야 돼요. 이 근육 인체는 자극을 줘야 건강하지, 자극을 안 주면 내 몸이 감각이 둔하다, 자극이 잘 안 된다 이러면 내 몸에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집에서 내 혼자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선생님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수삼리혈이 있습니다. 족삼리 말고 수삼리혈이 있는데요. 요 수삼리혈을 마사지 여기 자꾸 해주시면 팔이 마비되는 증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 요 안에가 아니고 바깥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자꾸 눌러주시면 손의 감각이 좋아져요. 손을 잡았다 놨다 해보세요. 주먹 잡고. 그렇죠. 네, 이렇게 주먹을 잡고 놓고 이렇게 자꾸 하시면 여기 잡고 수삼리혈을 잡고 요 팔꿈 아프시죠? 네, 수삼리혈이 막혔네요. 울지 마시고요. 네, 건강에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많이 아프신가 봐요, 우리 선생님이. 아이고, 참. 네, 박수 쳐주세요. 네. 네. 수삼리혈은, 해주시면, 여기 수삼리 혈명이 없는데, 수삼리혈은 팔의 기능을, 손의 기능을 좋게 해주고, 다음에 폐의 기능을 좋게 해줍니다. 상당히 좋죠. 그래서, 눈물 나게 해서 죄송해요. 네, 살면서 한 번씩 울어야 좋아요. 울면서 살아야죠.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기 때는 눈물이 있어야 예쁘게 성장합니다. 네. 네. 다음에 우리 모든 자에는 음양이 있습니다. 음양의 조절이 돼야죠. 이 밖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음양의 조화를 잘 했기 때문에 비바람도 받고 이래서 건강합니다. 그런데 온실 속에 있는 식물들은 밖에 잘못 꺼내 놓으면 다 타버립니다. 그냥 다 타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도 집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꼭 태양을 따뜻한데 아침 저녁으로 꼭 햇빛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무섭다고 자꾸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마스크 딱 끼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산에 좀 운동 다니시고 밖에 산책 좀 다니시고 하셔야지. 아이고 나가 무서워 집안에 방콕하시면 몸이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햇빛을 보고 그리고 태양과 함께 뜨거운 여름이라도 땀 좀 내주시고 이렇게 살아야 건강해지지. 그래야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음양의 조화는 뭐냐? 밤과 낮이. 그러니까 밤에는 활동하고 낮에는 자고 이러면 무조건 병이 옵니다. 그러면 낮에 활동 안 하는 사람들은 골다공증 100%입니다.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골다공증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밤에 활동하는 사람 힘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뼈에서 이 머리가 엄청 똑똑합니다. 뼈에 이 철분을 싹 빼버립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100%예요. 그래서 낮에 활동하고 무거운 것도 한 번씩 들어주고 그래야 이 사람은 뼈에 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분을 줍니다. 이 머리는 아주 컴퓨터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상상하지 못할 만큼 엄청 똑똑한 그 세포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아직도 전 세계에서 뇌는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힘든 일을 한 번씩 해줘야 되고 운동도 해줘야 되고 그래야 이 사람 영양이 골고루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에 섭취를 합니다. 그러나 활동 안 하고 자꾸 부드러운 일만 한다 그러면 관절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활동을 해야 된다. 잊지 마시고요. 전기호세.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전기가 손상된다. 우리가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물질이 정입니다. 정. 나무도 이 토질이 좋은 데서 자라는 나무는 100년, 500년, 막 600년, 700년 사는데 토질이 안 좋은 곳에 있는 나무는 좀 사다가 비실비실 죽어봅니다. 이거 뭐냐면 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집도 중요합니다. 내가 사는 집. 어떤 토지에 어떤 곳에 내가 사느냐. 두 번째로 내가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 음식을 패스트푸드 음식 막 가공 음식 뭐 라면 막 먹고 이러면 약해지게 됐어요. 이게 가공되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게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 몸의 정을 기르기 위해서는 음식이라든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적당한 우리가 운동, 적당한 음식 그리고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활동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음식 변하지 않는 거 생선도 이런 거 막 오래 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막 오래 사는 거 이 음식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에요. 잘 죽지 않는 음식 이게 좋은 음식이에요. 그 비단풀이 이제 면역세포에 좋다는 건 뭐냐면 비단풀은 있잖아요. 그 비가 안 오고 막 가물었다가 비만 오면 싹 살아나요. 이게 면역세포 그리 좋답니다. 그래서 비단풀 이게 뭐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는데 이 비단풀 연구하신 분이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가서 막 이게 최고의 면역 체계가 있는 식물이라고 막 좋아해서 왔는데 오늘 한국에 촌에 친구 집에 가가지고 마당에 세배했더니 내가 뭐하러 아프리카에 가서 고생했냐 이게. 그래서 한국에 보니까 천지빛깔이 비단풀이랍니다. 그래서 나 괜히 그거 한다고 미국 가서 공부해가 아프리카까지 갔다 왔다 하면서. 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우리 참 내 집 앞에 좋은 물건이 있는데 뭐 천리 말리 미국 가서 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좋은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국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국산 식품을 이용해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신장, 우리 신장. 이 신장은 정말 중요한 부위인데 신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아무거나 막 먹는 걸 싫어요. 아무거나. 한 끼 밥을 먹을 때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뭐 다 먹는다. 이거는 분명히 신장이 죽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는 소고기 하나만, 생선 하나만. 우리 세포가 그렇게 막 여러 물질을 다 못해요. 그래서 몸에 좋다고 막 고기, 산의 짐을 다 갖다 놓고 다 먹는다. 이 세포가 적응을 못합니다. 내 몸에서.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돼지고기 하나, 소고기 하나, 생선 하나, 이렇게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한 가지만 섭취해야 되지, 소고기, 돼지고기를 같이 먹었다. 100% 혈압 옵니다. 고혈압 옵니다.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는 함께 먹으면 혈압이 온다. 그럼 저혈압인 사람은 어떠냐? 같이 먹어주면 좋죠. 저혈압인 사람은, 나 자꾸 맥이 없다. 이러면 많이 먹지 말고 조금만 먹어주면 혈압이 올라. 정상 혈압. 네. 그러나 정상인 사람 이렇게 먹으면 혈압 아파. 음식이 참 무서워요. 그래서 음식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장에 가장 좋은 음식은 콩입니다. 콩.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콩팥이라고 얘기했네. 콩이 왜 신장에 좋은가? 콩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좋아서 콩팥이라고. 그래서 콩을 많이 드시면 신장이 좋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콩국수 한 그릇 드시면 여름에 낮에 나가서 콩국수 시원하게. 아니면 집에서 콩 갈아가지고 하면 더 좋죠, 뭐. 그래서 요즘은 콩 가루를 막 갈아가지고 이렇게 막 방부제 타고 하는 데 있으니 그런 건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식당도 가보면 자기들이 먹을 것처럼 잘하는 식당은 손님들이 많은데 손님집 없는 집에 가보면 꼭 그렇게 막 그 음식 실력도 없으면서 장사해가지고 이렇게 막 방부제 놓고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 많죠. 그 음식은 내 입으로 한번 들어가면 고생합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조심해서 먹어야 돼. 밥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됩니다.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어쨌든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음식 먹고, 특히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보고를 잘못 먹고 보고 중독으로 죽는 사람 엄청 많았습니다. 보고 그게 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보고 요리하는 사람 전부 다 그걸 다 제거해서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옛날에는 집에서 하다가 보고 그 쓸개 잘못 먹고 죽은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술 한잔 먹다가 보고 막 국물 맛본다고 다 익지도 않는데 맛보고 그냥 뭐 죽는 사람도 많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죠. 그래서 음식은 잘못 먹으면 죽는다. 잘 먹으면 장수한다. 그래서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승하강, 제일 중요한 게 머리는 시원하고 발은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이 차갑다, 머리는 뜨겁다, 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일러가 방바닥이 뜨끈해 좋은데 머리에서 뜨끈하다. 머리 열받아. 그럼 뇌세포가 문제가 생긴. 뇌세포가. 사람이 어리하게 되니 어리하게. 저 사람 술도 안 먹었는데 어리하게 다닌다. 이 사람 머리가 뜨거운 사람. 그러면 빨리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발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발을 따뜻하게 해서 뜨뜻한 물에 족욕도 좋습니다. 족욕을 해도 참 좋고요. 아니면 어떤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많이 걷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낮에 요즘 같이 더운 날에 낮에 걸으면 일사병이 와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시원한 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걷고. 근데 걸어도 나는 발이 차갑다. 그러면 아까 제가 골반에 문제가 있어요. 그건 병원에 가 도움 받으면 돼. 골반에 문제가 있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환 잘 되도록
엑스라이나 MRI 찍어보면 이 골반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협착증입니다. 그럼 그걸 고쳐야 돼요.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 테스트하는 거 스승화가 잘 되면 입안에 항상 침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입안이 막 자꾸 마르고 먹어도 먹어 입안 마르다. 이게 내 발이 따뜻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랫배가 막 차갑다.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배가 왜 이리 차갑네. 그럼 내 몸에 대사 이상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장이 기능이 활성화돼서 음식도 소화도 잘 되고 대변 활동이 잘 이루어집니다. 수승항이 잘 되면. 그리고 아침에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하다. 또 아침 시작해볼까? 스타트 해보자. 와, 오늘 멋지게. 예, 오늘 그럼 어디 가볼까? 오늘 저쪽에 삼천포에 가서 해안 한 사람 먹어볼까? 우리 김서방,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가고 점심시간에 회덮밥 한 그릇 탁 먹고 올라오고, 이런 힘찬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은 머리는 시원하고 발은 따뜻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해. 입이 좀 마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이 뻣뻣해지고 왜 목이 뻣뻣해. 내 몸에 이상이 온 겁니다. 그럴 때는 휴식, 그리고 어깨가 저리고 소화도 안 되고 몸이 안 좋다. 이거는 분명히 내가 과로하고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원인을 제거해서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죠. 운동이 왜 필요한가? 이제 도인체조. 이거는 이 역근경은 평생 하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관절 기능과 몸의 기능들을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수련 활동을 통해서 내가 정신 수양도 되고, 또 호흡이 잘 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념,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손 탁 움직이는 이 자세만 신경 써야 되지. 아이고 우리 손자 손녀, 아이고 저기 김서방 뭐 하는가, 저 친구는 뭐 하지, 이러다 보면 내 동작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 가서 어디 공원 저기 산에 이런 데 가서 내 혼자 탁 수련하고 오늘도 좋다, 아이고 좋다, 이렇게 체조를 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몸을 부드럽게 운동을 해줘야 관절 기능들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잡념을 버리고 안정된 마음을 수련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입을 열지 말고 단전으로 호흡해야 되는데요.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입으로 내쉬는 것은 장의 가스가 입으로 나가야 되고, 코로 내쉬면 장의 가스가 머리에 올라가서 머리가 띵해집니다. 그걸 주화입마락해서 운동을 막 했는데 머리가 어지럽다, 막 구토가 난다, 그럼 장의 가스가 뇌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로 운동을 쉬고 다시 안정을 취하고 다시 코로 들어 마시고 이렇게 입으로 내쉬고, 이러한 호흡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 모든 운동은 코로 이렇게 입으로 내셔야 되죠. 그래서 올라올 때는 코로 천천히 들어 마시고, 이러한 운동들이 내 몸에 일상에서 익어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할 수 있죠. 그래서 단전호흡, 단전은 배로 숨 쉬는 것을, 우리가 수련을 열심히 하면 그냥 평상시 생활에도 단전 깊은 호흡 돼요. 이 흉식 호흡이 있고, 다음에 목으로만 숨, 이제 명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은 여기로만, 큰 아들은 저 맞죠? 작은 아들은 저 뭐 하다가 딱 이때는 뭐 하냐면 베개를 딱 목 뒤에 받치면 유언 다 할 때까지 한 10분 더 살아요. 그래서 누가 이제 어른이 돌아가실 때 되면 유언을, 아이고 저 밭을 누구를 이거 안 말고 돌아가시면 재산 싸움 나가 막 소송하고 야단 납니다. 요즘 막 기업의 이세들이 보면 막 재산 싸움 나고 유언을 똑바로 안 해서 죽어서 그렇습니다. 요거 누구 거 딱 유언하면 되는데, 죽어갈 때에 숨 말하시면 요 목 뒤에 요 부분에 딱
받쳐주시면 이 흉추 요 부분을 딱 받쳐주시면 유언을 다 할 때가 살아있습니다. 한 5분 내 10분 더. 그래 계속 더 살게 하려면 한 30분까지 살 수 있어요. 쭉 손을 받쳐주시면 돼요. 기차에서 막 내려서 병원 올 때 얼굴 한번 볶고 죽어야 된다 그러면 딱 받치고 있어야 돼. 그러면 30분까지는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묘하게 그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말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유언을 잘하고 우리가 죽을 때에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에 재산 정리를 잘하고 죽어버리면 자식들까지 막 오만 식구들이 막 친인척까지 와서 좀 내놔라 하고 돈 좀 있으면 문제라요. 없으면 차라리 나은데 그래서 그러한 것도 우리가 노후에 준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날씨가 나쁠 때 천둥번개가 칠 때에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내 몸에 전기가 닫힙니다. 그래서 막 뜨거운 날, 다음에 비바람 치고 막 이렇게 안 좋은 날은 운동을 안 해야 됩니다. 그날은 쉬어야 돼요. 그날은 뭐 명상도 안 되고, 다음에 이럴 때는 기도도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내가 전기가 닫혀요. 천둥번개 빵 치는데 앉아가 막 기도한다. 절대 그때는 그러고 하시면 그냥 쉬어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가 천둥번개 빵 친다 그러면 빨리 피해야 돼요. 우리가 비가 빛이 번쩍할 때에 우리 몸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엔 잘 모르지만 나중엔 그게 빛이 상하면 우리 몸에 장기를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천둥번개 칠 땐 집 밖에 나가지 집 안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그걸 좀 피해야 되지. 아이고 천둥번개 친다 밖에 나가보자. 아이고 재밌다 이건 자꾸 나가시면 안 돼요. 밖에 있어야 되지. 그래서 천둥번개 칠 때 기분 좋다고 밖에 나가는 분들은 조금 자제하셔야 됩니다. 오래간만에 천둥번개 본다고. 더 중요한 것은 식사 빈속에 해야 된다. 적어도 밥 먹고 1시간은 지나야 됩니다. 1시간 지난 후에 수련을 해야 되지 밥이 먹고 배가 부른 상태에 수련하게 되면 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압이 올라서 혹시 혈압이 높은 분들은 머리에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풍이 오죠. 중풍이고 뇌경색이 올 수 있으니까 장이 편안하게 장이 시원한 상태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놓치지 않은 것은 악천후 기후에서는 수련하지 않는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수련하지 않는다. 요 두 가지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역근경을 수련하기 전에 아까 제가 얘기한 장기별로 몸에 좋은 운동법들 그것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네. 자, 우선 배가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배를 이렇게 날씬하게 집어올 수 있는 운동. 이 운동은 내가 지금까지 운동을 평생 이제 체대에서 체육교사에서 체대 교수까지 이제 평생 한 30년 이렇게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한 50년을 해봤는데 이 이상 좋은 운동이 없어요. 딱 자, 누워보시겠어요? 숫자 쓰기 보겠습니다. 요 발의 높이를 이와 같이 45도 높이까지 들어서서 이 45도에서 5도 높이까지 요 45도에서 5도 높이까지 숫자를 쓰는데요. 1 다음에 요에서 2 근데 문제는 30까지 써야 되는데요. 이게 13 하게 되면 여기서 10 여기에서 다시 덮어쓰기로 13 써야 되시 13 이렇게 쓰면 몸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13 쓰게 되면 여기 그대로 가운데에서 13 만약에 33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33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까지 써보실까요? 네. 예, 발에, 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10까지 써보세요. 1. 네.
그렇죠. 10. 10은 이제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돌리지 말고 1 쓰고 1 위로 바로 0을 쓰면 1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것을 30까지 쓰시면 처음에 쓰면 배가 아파요. 엄청 아파서 이 배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배 했는데 그걸 참고 계속 쓰시면 요 S라인이 딱 나오면서 이 장이 힘이 생겨서 소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요 명치 부분, 요 명치가 이 살이 있는 분들은 이 당뇨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명치의 췌장이 움직여야 되는데 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이거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오죠. 목 뒤에 깍지기 쓰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상체만 올라오세요. 그렇죠. 내려가시고. 자, 그걸 10번 해보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좀 더 올라오세요. 그렇죠. 아니, 다리 펴고. 네. 요 명치, 요 부분을 빠르게 한 50개를 하시면 요 부분만 운동이 됩니다. 요 부분. 그래서 명치 복부 비만인 사람들은 이 아랫배가 살찐 건 괜찮은데 윗배가 살찐 것은 간이라든가 뭐 위라든가 이런 췌장, 심장이 다 자극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살찐 건 정말 안 좋아요. 요 부분. 상복부가 살찐 건 절대 안 좋아요. 상복부가 살찐 분들은 이거를 하루에 100개 하셔야 돼. 해보세요. 그렇죠. 좀 빠르게. 그렇죠. 요 부분을 하면 요 복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 복부가 없어지면 상복부 면에서 간이라든가 위라든가 심장의 압박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운동은 정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 됐고요. 그 다음 뒤로 돌아 놓으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척추가 이렇게 많이 굳어 있는 분들은 이 척추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자, 집에서 이렇게 부부가 발목을 잡아주시고 발목을 잡고 목 뒤에 깍지 껴보세요. 자, 올라와 보겠습니다. 자, 예. 자, 이렇게, 자, 10개만 해보겠습니다. 하나, 아이고, 예, 좋습니다. 둘, 셋. 이렇게 하면 척추 관절 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척추가 굳어서 활동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운동해서 척추를 부드럽게 해주시면 되겠죠. 특히 우리가 흉추나 요추의 기능들이 부드럽게 활동을 잘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장부들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에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자기 혼자 해야 된다. 그럼 활자세. 자, 이렇게 해서 발목을 잡고 올라와 보세요. 활자세. 그렇죠. 이렇게 활자세를 해주면 이 척추 전체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 운동도 돼서 이게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활자세가 몸에 아주 좋게 되죠. 네, 그래서 활자세. 자, 다시 한번 활자세 보겠습니다. 발목을 잡고. 근데 요때 요 발을 잡지 마시고 요 발목을 잡아 주셔야 돼. 발목을. 네, 자, 당겨 보세요. 그렇죠. 네, 이렇게 당겨 주시면 이 척추 스트레칭이 돼서 척추 관절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척추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척추 운동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꼭 해 주시고요. 자, 다음. 한 번만 더 해보고, 자, 잘 보겠습니다. 발목을 잡아라. 발목을 잡아라. 자, 다시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요게 척추의 기능들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이제 50견. 어깨가 아파서 잘 못 움직이는 분들은 팔굽혀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요 상완근들이 약해져서 팔이 잘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 팔굽혀기 해보겠습니다. 네. 다리를 그대로 편안하게 놓은 상태에서 약간 굽히세요. 자, 숙여보세요. 그렇죠. 다시, 네. 천천히, 네. 네. 좋습니다. 이와 같이 팔굽혀기 해주면 양쪽 어깨의 근육이 발달되면 상완근이 발달이 돼서 팔이 아픈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개 해야 되느냐? 한 번에 30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 아침, 점심, 저녁 최소한 3번 해야 된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하면 더 좋습니다. 자, 올라와 봐야겠어요. 하나, 네, 둘,
네, 이와 같이 천천히. 이때 올라올 때 코로 숨을 들어 마시고, 내려갈 때 입으로 숨을 내쉬고. 네, 코로 숨 들어 마시고, 내려갈 때 숨을 내쉬고. 자, 이 운동 해주시면 어깨 아픈 것을 예방하고요. 팔에 힘 없는 분들은 요거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숫자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운동이란 것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자, 다음 밀어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릎이 약해서 이 근육들이 굳어서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좋은 운동인데요. 이 발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발의 자세가 우리가 보통 헬스크롤과 스쿼트 할 때는 다리를 이렇게 벌려서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무릎에 운동이 되질 않습니다. 대퇴근, 이 햄스트링 운동은 되는데 관절 운동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자, 이 발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발의 A 자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손을 앞으로 나란히. 요거는 이제 마장공이라고 그러죠. 태극권에서 마장공이라고 하는데, 자, 엉덩이 뒤로 빼면서 쭉 앉습니다. 숨 내쉬고, 네. 요 다리가 이렇게 모아져도 안 되고, 딱 반듯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해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이 무릎이 발 앞으로 나오지 않아야 돼요. 자, 다시 올라가십니다. 천천히. 네, 좋죠. 자, 이때에 중요한 것은 한 번 내려갈 때 10초. 자, 내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10초. 너무 빨라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코로 숨 들어 마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이것을 한 번 할 때 몇 개 하느냐? 20개에서 30개. 그게 1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좀 해주시겠어요? 이 운동을 20개에서 이 무릎이 안 나오도록 한 번 할 때 20개, 30개. 다리 힘 좋으신 분도 50개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상체를 꼭 숙여서 이 발가락에 힘을 주고, 뒤꿈치가 아니고 앞꿈치에 힘을 주고 상체를 숙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면 이 대퇴근이 발달이 돼서 무릎이 아픈 사람들이 무릎이 안 아프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운동을 하면서 무릎을 관리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무릎이 관절이 약간 비틀어지는 겁니다. 비틀어져서 걷지 못하게 되고 나중엔 인공관절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무릎이라든가 고관절, 이 고관절도 우리가 몸이 비틀어지면 고관절, 인공관절도 넣는 수술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수술을 예방하는 방법은 이 고관절이나 무릎을 예방하는 이 마장공, 이게 마장공입니다. 항상 발을 점검해야 돼요. 발 자세를 보면서 천천히 내려가고, 내려갈 때 어떻게 입으로 숨을 내쉬고 10초 정도 천천히 내려가시고, 다음에 또 코로 들어 마시면 10초 동안 천천히 올라가시고. 이게 마장공인데 우리가 하다 보면 발이 자꾸 돌아가죠. 자, 운동할 때 발이 자꾸 돌아가면 뭡니까? 속근육이 굳어 있다. 속근육이 굳으면 관절을 비틀어 버립니다. 그래서 속근육이 굳어 있는 사람들은 이 물리치료라든가 추나법, 침 이런 걸 이용해서 근육을 풀어줘야 됩니다. 내 혼자는 절대 안 풀어집니다. 그래서 내 혼자 풀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무릎 운동 해볼까요? 무릎 운동. 자, 무릎. 운동 전에 무릎을 앞뒤로 8번, 다음에 옆으로 돌려서 8번, 반대로 8번, 다음에 벌려서 8번, 모아서 8번, 다음에 허리 돌리기, 허리도 돌려주시고, 천천히. 자, 이것도 오른쪽 4번, 왼쪽 4번. 다음에 팔도 돌려주시고, 뒤로 돌려야 돼요. 손을 이렇게 자기를 봐야 돼요. 손바닥이 이렇게 뒤집으면 안 되고요. 손을 보고 새끼손가락을 약간 말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뒤로만 오늘거려 보세요. 이렇게 쭉. 그렇죠. 뒤로 오늘거려 보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자꾸 체전굴 앞으로만 자꾸 쓰니까 근육들이 전부 다 앞으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이 뒤로만 돌려야지. 앞으로는 절 돌리지 마요. 뒤로만 돌려야 돼.
뒤로만 자꾸 이렇게 돌려야 견갑골 운동과 목이 굳고 팔이 굳는 것을 예방합니다. 뒤로만 돌리셔야 돼. 이렇게 뒤로 쭉 뒤로만 돌리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뒤로만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앞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뒤로 돌리셔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안 돌려도 내 쓰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항상 뒤로만 돌려. 이건 몇 개느냐? 한 번 돌릴 때면 50개씩 돌리세요. 50개씩. 하루에 몇 번? 한 5번 정도 돌리세요. 이렇게 뒤로. 그러면 몸이 굳지 않고 자세가 반듯해집니다. 자, 수고했어요. 네,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영상은 이제 역근경인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할 수 없으니까 구분 동작 연습을 해야 됩니다. 구분 동작 연습을 해야 되고, 역근경 요거 이제 유튜브에 보면 있습니다. 집에서 유튜브에서 보면서 수련해도 됩니다. 그러나 구분 동작이 돼야 연속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분 동작을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다음에 연속 동작은 여러분들이 구분 동작을 해보고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 동작을 배워야 연속 동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구분 동작 우리 수현 선생님 자 나오세요. 자, 구분 동작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설명해서 해주세요. 네. 지금부터 역근 경시 예지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식부터 하는데 한 동작을 3번씩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 동작 한 번 설명하고 그것을 3번씩 그러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또 보고 자꾸 연습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했어요. 네. 첫 번째로 양팔을 좌우로 벌린 뒤 양팔은 편하게 펴는 다음 대퇴부 바닥으로 양 손바닥을 펼쳐줍니다. 턱을 당긴 뒤 목을 바로 세운 채 눈의 긴장 풀어주고 몸을 이완시켜줍니다. 이 자세를 단전으로 하겠습니다. 제1식 밑타 혼적. 첫 번째, 앞의 자세에서 이르러 양발 뒤꿈치를 붙여주신 다음 양발 끝은 좌우로 펼쳐주세요. 양팔은 앞으로 천천히 올려 어깨 높이와 사이에 닿게 양 손바닥을 붙여줍니다. 팔뚝을 90도로 굽혀 손끝을 위로 한 채 가슴 앞에 모아 합장을 하는데 팔다리의 길이가 가슴 앞에 모아드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 자세 단전 호흡하겠습니다. 다시 정자세를 돌아와 똑같은 방식으로 3번 반복하겠습니다. 제2식 횡단 강마저. 앞의 자세에서 이르러 양팔을 좌우로 펼쳐줍니다. 이때 펼쳐주면서 양발 뒤꿈치를 올려주겠습니다. 응용은 양팔 한가운데, 손바닥 한가운데 노궁열에 집중합니다. 이 자세를 1분 동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시 정자세로 돌아와 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팔을 좌우로 펼치면서 뒤꿈치도 함께 올라오게 합니다. 다시 정자세로 돌아와 함께 올라옵니다. 발꿈치를 달고 정자세로 돌아왔습니다.
제30 장탁 천문은 앞의 자세에서 이르러 양 팔을 머리 위로 올려줍니다. 이때 양 손바닥은 하늘 위로 하늘을 받듯이 해주신 다음 손끝은 마주보게, 서로 마주보게 해줍니다. 이때 팔에 힘을 주어 쭉 올리면서 발 뒤꿈치도 함께 올려줍니다. 이 자세를 30초 동안 유지하는데 윗니를 앙 물고 혀끝은 윗이몸 안쪽으로 댄 다음 입안에 갠 타액을 단전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 자세에서 발 뒤꿈치를 좌우로 펼쳐주신 다음 양손 새끼손가락부터 엄지손가락까지 이르러 주먹을 쥐면서 수평이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양발 뒤꿈치가 닿으면서 함께 주먹을 피며 늘어뜨려주세요. 같은 방식으로 3번 반복하겠습니다. 발 뒤꿈치는 좌우로 벌려주세요. 제40 적성한두 앞의 자세에서 이르러 왼팔을 좌방 등 뒤로 돌리고 손바닥은 아래로 향한 뒤 오른팔은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이때 오른팔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고 고개는 오른쪽으로 90도 돌려 손바닥을 봐주십니다. 이때 오른발 뒤꿈치를 왼발 안쪽으로 넣고 붙이고 정자형을 만들어줍니다. 몸무게의 중심이 왼다리에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자세를 1분 동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시 반대로 정자세로 돌아와 오른팔을 등 뒤로 한 뒤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왼팔을 머리 위로 올려줍니다. 손바닥을 아래로 향한 뒤 고개는 90도로 왼쪽을 돌려 왼쪽 손바닥을 쳐다봐 줍니다. 이때 왼다리 발꿈치를 정자형으로 만들어주세요. 다시 원 자세로 돌아옵니다. 제50 도의 무늬 왼팔을 대퇴부 바깥쪽으로 쭉 늘어뜨려 주신 다음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손가락을 이렇게 오므려 줍니다. 반대팔 오른팔은 앞으로 뻗어 팔꿈치를 굽히고 주먹을 약간 쥐어주세요. 이때 머리와 몸 전체가 오른쪽으로 90도 돌려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한 걸음 갑니다. 이때 오른발 무릎을 굽혀주신 다음 이 자세는 밧줄로 무거운 수레를 끄는 현상입니다. 은영은 양 손바닥 한가운데 누구면에 집중합니다. 다시 원 자세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오른팔을 대퇴부 바깥쪽으로 쭉 늘어뜨린 다음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오므려줍니다. 왼팔은 앞으로 뻗어 팔을 굽히고 주먹을 쥔 상태로 왼쪽으로 90도 돌려 왼다리를 왼쪽으로 한 걸음 걸어서 무릎을 굽혀줍니다. 똑같이 노궁열에 집중합니다. 이때 상체와 오른다리가 지면으로 45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원자세로 돌아옵니다. 제60 출조 양식
앞에 자세에서 일어나 어깨 넓이로 서게 합니다. 양팔을 앞으로 뻗고 양 손가락은 위로 향한 채 마치 바위산을 미듯이 또는 창문을 열고 달을 바라보는 것을 응용합니다. 이때 손가락을 오므려 주시고 겨드랑이 밑으로 걷어들이는데 이때 마치 밀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 같이 쭉 뻗으면서 3번 반복하겠습니다. 다시 정자세로 돌아옵니다. 제7식 무기발마도. 무기발마도는 왼팔을 접어 허리에 다시 하겠습니다. 제7식 무기발마도는 왼팔을 좌방 등 뒤로 손등이 등에 닿아야 되고 오른팔은 뒤통수를 귀. 왼쪽 귀. 왼쪽 귀를 오른쪽 귀 말고 반대. 귀를 아니 반대 귀. 네. 왼쪽 귀를 잡아줍니다. 돌려야지.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다시 정자세로 돌아와 반대로 오른팔을 등 뒤로 한 뒤 왼팔은 반대귀를 덮어 반대쪽으로 돌아줍니다. 다시 정자세로 와주세요.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시 정자세로 돌아왔습니다. 제8식 3방 낙지인데요. 3방 낙지는 왼다리를 왼쪽으로 한 걸음 걷어들여 발끝은 좌우로 벌린 뒤 양팔은 좌우로 뻗어주세요. 네, 말탄 자세로 무릎을 약간 구부려 주신 다음 물 위에 나무를 이렇게 누르듯이 무릎 위까지 내려다 줍니다. 다시 손바닥을 뒤집어 무릎을 편과 동시에 양손에 무거운 물건이 들어 올리는 것처럼 반복 3번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다시 정자세로 와주시면 됩니다. 제9식 청룡탐조인데요. 왼팔을 접어 허리에 걸침과 동시에 오른팔을 얼굴 앞에 걷어들입니다. 왼쪽으로 약간 비틀어 오른손으로 뻗는데요. 이때 뒤에까지. 무엇인가를 잡는 듯이 원. 회전. 네, 원을 그린. 다시 얼굴 앞으로 와주세요. 손 바꿔. 손 바꿔서 오른팔을 굽히고 허리에 걸침과 동시에 왼손을 앞에 걷어들입니다. 똑같이 크게 원을 그릴 건데요. 이때 비틀면서 수 소리와 함께 토해내면서 크게 원을 그려주세요. 다시 얼굴 앞에 합니다. 다시 반대로 왼팔을 접어 오른팔을 얼굴 앞에 걷어들여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얼굴 앞에 걷어드립니다. 제10식 와우 포식인데요. 와우 포식은 하복부 앞에 손바닥을 내리고 몸 전체를 90도로 오른쪽으로 바라봐 줍니다. 이때 왼다리가 왼쪽으로 한 걸음 가신 다음 왼다리 90도 돌려 왼다리를 앞으로 걷어들인 뒤 몸을 앞으로 숙인 다음 무릎을 굽혀줍니다. 이때 좌하방 밑으로 손바닥을 바닥에 달고 중고 자세를 해줍니다. 호랑이가 마치 먹이를 낚아채듯이 고개를 들어 전방을 살펴보는 뒤 전방을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른 무릎을 굽혀 90도 굽혀 오른 발바닥이 위로 향하게 쭉 뻗어 올려줍니다. 몸무게의 중심이 양팔에 실리면서 팔 굽혔다 펴기 7회 반복합니다. 다시 바닥에 놓고 양 손바닥을 머리 위에 올린 뒤 상체를 일으켜 오른쪽으로 180도 돌려 같은 방식으로 해줍니다. 이때 왼다리를 90도로 굽히고 왼 발바닥을 하늘 위로 쭉 뻗어 올립니다. 같은 방식으로 양팔에 몸무게를 실으면서 팔을 굽혔다 펴기 7회 반복합니다. 다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정자세로 와주세요. 제11식 타궁격보인데요. 타궁격보는 앞에 자세에서 일어나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려주신 다음 양팔을 앞으로 천천히 올려주세요. 손바닥을 붙이고 가슴 앞으로 합장을 하는데 이 합장한 손을 다시 뒤집어 앞으로 뻗고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이때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굽히지 말고 앞으로 힘껏 앞으로 내렸다가 머리 뒤 내려서 머리 뒤 내려서 머리 뒤로 깍지 끼 내려서 머리 뒤에 깍지 머리 끼 뒤로 깍지 껴주세요. 상체를 좌우로 그리고 나서 상체를 상하 좌우로 해주는데요. 네, 오른쪽 왼쪽 거기 구분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 네. 다시 상체를 일으키고 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양팔을 앞으로 뻗어 손바닥을 붙이고 가슴 앞에 모아 합장을 하고 합장한 손을 뒤집어 앞으로 뻗는 다음에 위로 뻗어주세요. 이때 허리를 굽히고 앞으로 상체를 한 다음 머리 위에 깍지를 껴주세요. 이때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다시 상체를 가집니다. 제12식 요두파미인데요. 앞에 자세에서 일어나 양팔을 앞으로 한 뒤 같은 방식으로 합장을 해줍니다. 가슴 앞으로 모아 손바닥을 뒤집고 보여줘 앞으로 뻗은 뒤 아까랑 같은 방식입니다. 위로 하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은 굽히지 않고 땅에 닿고 상하
좌우로 해주시고 다시 앞으로 가줍니다. 오케이. 두 번 더 하세요. 2번 더 하겠습니다. 자, 팔을 앞으로 뻗고 합장을 한 뒤 합장한 손을 뒤집어 앞으로 뻗습니다. 다시 위로 향한 채 허리를 굽히고 무릎은 굽히지 말고 땅을 짚은 다음 상, 하, 좌우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팔을 앞으로 뻗고 합장한 뒤 손바닥을 뒤집어 그리고 한번 쌤. 앞으로 뻗고 머리 위로 향해 주세요. 허리를 굽힌 다음 영상 배와 허리를 이완시켜 줍니다. 준비. 스타트 나중에. 다시 상, 하, 좌우로 해주세요. 다시 앞으로 와서 손바닥을 치고 합장을 한 뒤 손바닥을 아래로 향한 뒤 단전 아래까지 내려주세요. 그리고 원자세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이제 이러한 구분 동작 훈련을 되시면 이제 연속 동작을 하는데요. 그 전수자마다 다른데 요 동영상에 우리가 가장 가까운 동작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요 유튜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음량을 좀 높여주세요. 최대로.
네. 오늘 수업이 2시간 동안 비대면으로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내용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따라하기 쉽도록 여러 번 반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자주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는 분명히 끝납니다.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의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몸이 다 경직돼서 활동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련하시고 열심히 운동하시면 다음에 코로나 끝나서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